오늘 저희는 특검이 밝힌 것과 밝히지 않은 것, 그 사이의 빈틈을 한번 명확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거대한 퍼즐이 있는데 몇 조각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상상해라. 뭐 이런 거죠. 특히 공식 발표랑 대중의 인식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지 그 지점을 파헤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부터 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짚어주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못 박은 게 있었죠? 네, 일단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사실 자체 이걸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그 목적이, 이게 중요하죠. 그냥 시위 진압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멈추게 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 이 내란 목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내란 목적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대한 결과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더 큰 질문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특검이 행위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계엄을 계획했다는 이 시스템의 실패는요? 그렇죠. 그런데 대중의 의심이 가장 크게 쏠리는 관계의 문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의 연결고리는 철저히 선을 그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1년 넘게 준비한 이런 치밀한 계획을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도 관여 증거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 10분 중 7분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간극 자체가 많은 걸 제기해 주죠. 사법부 문제도 똑같고요. 네, 계엄 당일에 대법원이 계엄사령관 지휘를 받을 준비를 했다는 초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특검은 관련 회의가 없었다. 이걸로 그냥 일축해버렸어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던데요. 굳이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청사에 오기 전에 전화 한 통으로 지시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조사를 안 했다는 비판이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그 노상원 수천 문제잖아요. 그 500여 명의 수거 대상이 적혔다는. 네, 이게 단순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분석이 담겨 있어요. 말 그대로 계엄이 실행되면 누구를 어떻게 제압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거의 살생부에 가깝다는 거죠. 심지어 삼성개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권력 유지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예 민주주의의 틀 자체를 바꾸려 했다는 의심까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빈틈들 때문에 결국 2차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68.6%, 거의 70% 가까이가 2차 특검에 공감하고 있네요. 1차 특검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죠. 결국 내란 계획은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밝혔지만 정작 제일 궁금한 거 있잖아요. 누가 주도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몸통은 없고 깃털만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바로 이 메시지인 거고요. 이 자료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